학도병들도 이제 많이 가는데 학도병 같은 경우는 철모도 없이 가서 이때 이제 그 유해 발굴해본 분이 말씀하시는데 북한군은 그래도 철모 있고 수통이라도 차고 그리고 북한군 참호는 깊대 삽이 있으니까 근데 국군은 철모도 없고 수통도 없고 삽이 없어가지고 참호를 못 파. 그러니까 손으로 파가지고 10cm 이런 데 엎어져 있어. 이런 상황에서 맨 땅에 엎드려 싸운 거야. 그리고 이때가 7월, 8월인데 민둥산이니까 참호 팔 삽도 없는데 시체를 어떻게 해요? 그냥 둬요. 그러니까 이게 시신이 하루 썩어요. 가다 보니까 산 전체가 시체 때문에 썩고 있는 거예요. 한국전쟁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기습도 기습이지만 6월 28일에 서울이 함락되죠. 단 3일 만에 함락이 됩니다. 영적 인민군대는 반공격을 개시한 지 단 3일 만에 이제 침략자들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서울을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런데 이 운명의 3일이 사실은 한국전쟁을 바꾸는 결정적인 키포인트예요. 당시 북한군은 7월 25일쯤엔 여기까지 다 점령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왜 그럼 이렇게 서둘렀느냐? 미군이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군이 개입하려면 아무래도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는데 한 달은 걸리지 않겠냐. 그래서 7월 23일 정도면 싹쓸이가 되는 구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3일이란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를 뚫고 내려와서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국군 병력을 완전히 섬멸한다. 그게 제일 키포인트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당시 우리나라 국군이 8개 사단인데 말만 8개 사단이지 뒤에 있는 4개 사단은 전투력이 50%도 안 돼.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4개 사단이면 거의 전투력의 70%야. 그럼 이거를 전멸시키면 그 뒤는 무인지격이니까 여기를 7월 24일 정도까지 다 점령한다는 것도 그냥 걸어가는 속도로 해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군 전투력을 사실상 괴멸시킨다는 작전이에요. 그래서 북한군 6사단이라고 있는데 얘네들은 전원이 팔로군 출신이었어요. 중국에서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국공 내전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중국 공산군을 팔로군이라고 했어요. 이 병사들은 실전을 해봤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북한군으로 나중에 그냥 넘겨줘. 그런데 북한군의 절반 정도가 팔로군 출신이었어요. 경험이 그러니까 전투 경험이 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6사단 같은 경우는 거의 전원이 팔로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최강이라고 그랬죠. 최강이네. 그래서 가장 최강 사단을 김포 쪽으로 도강시켜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영등포로 들어오게. 당시 한강을 건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의도 마포나로 건너서 여의도 건너서 일로 넘어오는 거고 여기 한강 철교랑 이제 한강 인도교가 있어. 그러니까 이쪽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방에 있던 국군이 내려와서 여기서 강과 북한군 6사단에 막혀서 여기서 완전히 섬멸되게 돼요. 이게 키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북한군 6사단이 들어오는데 얘들이 영등포에 들어오기로 잡았던 날이 며칠일까? 7월 1일. 6월 30일. 26일이었어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빈집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네. 정확한 지역인데 거의 빈집터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계획은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얘들도 사실은 서둘렀구나. 미국이라는 게 너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사실 북한은 이미 46년도부터 소련에다 한국 침공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소련이 계속 말려. 그랬다가 미국이 참전하면 어떡하냐. 이래서 계속 참전 안 한다 하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하기 전에 해치우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계획을 들이밀려다 보니까 6월 26일 날까지 온다는 무리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만으로도 안심이 안 돼갖고 이제 유명한 여기 이제 한국군 6사단 춘천 지역에 한국군 6사단을 2군단이 공격하는데 여기를 경멸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수원까지 와서 두 번째 차단망을 만들기로 했었어요. 이게 들어오는 날이 6월 30일이었어요. 정말 찬란한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개전이 시작되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 국군의 전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3분의 1이 외출 외박으로 빠져. 근데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트럭, 차량, 공용화계라고 기관총 이런 거에 거의 절반을 술이 탄다고 또 다 빼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전쟁을 하려면 계속 탄약을 보급해줘야 되는데 차량이 없어요. 그러니 포탄 같은 걸 제대로 보급을 할 왜 수가 없는 그렇게 거예요. 한꺼번에 다 빠진 거예요? 그게 이제 미스터리. 그날 무슨 날이 있었나? 근데 하여간 전쟁 준비가 상당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배치되어 있는 군대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전선이 길어요. 지금 우리 155마일 휴전선에 사단이 몇십 개가 있어요. 근데 당시 한국전쟁 때 4개 사단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넓은 길을 4개 사단이 어떻게 지키죠? 어떻게 다 해? 어차피 전선에 비해서는 적은 병력을 가지고 막아야 돼. 어떻게 막을까? 예비사단을 뒤에. 예비사단을 뒤에. 이게 전쟁 전문가 다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로 돌아 들어오면 얘네가 움직이면 안 돼. 얘네가 움직이면 요걸 기다렸다가 들어오고 뒤에 있는 애가 막아줘. 병력이 2배라고 그래도 이쪽에 들어오고 하나를 돌리면 뒤에 있던 애가 돌아가죠. 이쪽이 무너져서 후퇴를 했어. 그러면 후퇴를 한 다음에 적군이 내려오면 얘가 돌아가서 측면을 쳐. 이런 식으로 막는 게 병력의 효율성이에요. 병력이 적어도.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배치했느냐. 이 배치가 아니고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에? 하나씩 깨거든. 야, 작전이 없어. 심지어는 이렇게 한 다음에 옆으로 치면 이건 그냥 끝이에요. 그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쟁 준비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3일까지 오는 데는 성공을 하는데 이때에 앞에서 싸웠던 우리 국군 장병들이 도망도 치고 무너지기도 했지만 3분의 1 정도는 그냥 목숨을 걸고 막았어요. 정말로 1분을 버티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서 또 버틸 사람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목숨 걸고 막아가지고 북한군이 3일 안에 점령하긴 했는데 자기들 예상했던 것보다 손실이 거의 30% 이상이 더 나고 군대가 거의 탈진할 수준이 돼요.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이제 하루 만에 와야 되는데 6월 27일에 미군이 참전을 결정해버립니다. 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겠죠. 유엔군을 이제 결성하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넣었는데 The present situation is a serious one and i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To take steps necessary to re-establish peace in that area. 그런데 소련이 기권을 해버려. 그래서 만약 그때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유엔군이 안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소련이 좀 체면 때문에 거부하는 바람에 유엔군이 만들어졌다. 우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때 중요한 건 유엔군보다 미군이고 전투력의 90%는 미군인데 미국은 유엔과 관련 없이 단독으로 참전 결정을 했어요. Korea is a small country, thousands of miles away. But what is happening there is important to every American. We are united in detesting communist slavery. We know that the cost of freedom is high, but we are determined to preserve our freedom no matter what the cost. 그래서 안전보장이사는 6월 28일 날 받고 6월 27일에 벌써 미군은 단독으로 참전 결정을 해버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는 부대 보고 참전하라고 그러니 급하니까 공군기부터 뜬 거예요. 그래서 공군이 무지하게 떴는데 실제로는 제공권을 장악해버리니까 북한도 이거를 예상을 못해가지고 대공장비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6월 26일까지 와야 되는데 공군이 뜨지가 낮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도착한 날이 7월 3일에 도착을 해요. 많이 늦었네. 와.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여기 7월 3일에 도착을 하고
그러니까 6월 28일에 점령을 했지만 얘들이 안 오니까 여기 북한군도 서 있었어요. 3일 이상을 벌었죠. 그게 지금 요즘에 한국 전쟁의 미스터리 북한군이 왜 서울에서 꼼짝 안 했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게 별게 아니고 그냥 작전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3일을 버는데 3일을 버는 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국군 전력이 빠져나가요. 그 당시 한국군은 총 들고 총안 들고 자기 본대를 찾아 모이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데 군대가 전멸한 것이 아니라 절반 이상이 살아서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집결해도 또 싸우고 어딘가에서 집결하고 또 싸웠어요. 다른 나라 군대는 이 정도 되면 괴멸해요. 근데 국군 전력을 괴멸시키고 그냥 무인지경으로 내려간다는 계획이 틀려지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미군이 참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스미스 부대 오산에서 들어오는데 이때 미군은 전 세계 미군 중에서 훈련이 제일 안 된 군대였어요. 일본은 천국의 땅이어가지고 거기는 훈련도 없다. 미군도 훈련 하나도 안 하고 거기 오면 양 군복 바지만 데리고 놀던 애들이어가지고 여기 오니까 싸움을 못해. 그러니까 그냥 북한군한테 그냥. 험악하게 밀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로 쭉 내려오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어떻게 미군이 투입되는 바람에 하루씩 벌어, 하루씩. 여기서 3일 벌고 여기서 하루 벌고 하루 벌고 하루 벌고 해서 7월 24일쯤에 이제 낙동강 방어선까지 오게 되는데 북한군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병력의 반 이상을 날려버려요. 거기다가 보급로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제 계속 폭격을 당하니까 보급로 없어지고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이 약 240km의 방어선이 생기는데 여기서 40%의 미군과 한 절반 정도 생존한 국군과 역시 40%가 날아간 북한군의 이제 일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은 예측하지 못한 전쟁을 하면 전술이 엉망이 돼요. 그렇겠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쟁 영화 보면 맨날 이런 거 나오잖아. 막 코너에 몰렸다가 갑자기 누가 막 연설을 해. 으악 이러고 갑자기 으악 하면서 막 달겨들잖아. 그렇게 싸우면 다 져. 그래서 이때 북한군이 전전선에 걸쳐서 거의 동시 공격을 해요. 하나만 뚫리면 된다. 왜냐하면 유행군하고 한국군도 병력이 없어서 2차 방어선이 없어요. 종이장처럼 돼 있으니까 하나만 뚫으면 된다 그래서 그리고 학도병들도 이제 많이 가는데 학도병 같은 경우는 철모도 없이 가서 이때 이제 그 유해 발굴 해본 분이 말씀하시는데 북한군은 그래도 철모 있고 수통이라도 차고 그리고 북한군 참호는 깊대 삽이 있으니까 근데 국군은 철모도 없고 수통도 없고 삽이 없어가지고 참호를 못 파. 그러니까 손으로 파가지고 10cm 이런 데 엎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맨 땅에 엎드려 싸운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7월, 8월인데 민둥산이니까 참호 팔 삽도 없는데 시체를 어떻게 해요? 그냥 둬요. 그러니까 이게 시신이 하루 썩어요. 가다 보니까 산 전체가 시체 때문에 썩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처참한 상황에서 한 2주 정도 전투를 하는데 결국 북한군이 보급도 딸리고 이미 저기 병력이 소진됐기 때문에 이제 7월 말 8월 초쯤에 한 번 최후의 공세를 한번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게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는 게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진 날이 9월 15일인데 사실 9월 14일 정도 되면은 낙동강에 있는 북한군도 괴멸이 돼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인천학습 안 해도 낙동강 방어선에서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럼 인천학습 안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괴멸된 상태에서 이렇게 밀고 올라갔으면은 돌아가면서 민간인 희생자라든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늘 수밖에 없어. 군대는 점령할 땐 착해요 보통. 왜냐면 여기서 이제 통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쫓겨 도망갈 때는 인정사정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아마 그냥 올라갔으면 민간인 희생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한 10배가 넘었을 거야. 그랬으면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올 수밖에 없어요. 인천 상륙작전은 이거를 중심으로 봐야지 전세를 뒤엎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이렇게 가서 차단을 하는데 여기서 북한군 전력이 한 80%가 결국 사라지게 돼요. 와. 그래서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낙동강 방어선이 이제 끝나면서 이제 2라운드가 끝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3라운드는 뭐냐? 미국은 원래 38선대로 끝내라. 근데 이제 한국군 입장에서 보니까 어차피 우리는 지금 분단 국가인데 그래서 올라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올라갔다가 여기 있는 소련이 덤비면 큰일 난다. 그리고 이때 1948년에 중국이 이제 뭐 중공이 통일하게 되면서 냉전 체제의 두 개의 사회주의 국가가 딱 여기 버티고 있는데 미군이 올라갔다 양쪽하고 붙으면 이건 그냥 세계대전. 파워로 보면 세계대전이지.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막아라 그랬는데 이제 국군이 이제 용기가 생겨서 단독으로 가겠다고 올라가서 처음으로 38선을 넘었던 날이 10월 1일. 그래서 그걸 이제 국군의 날로 정하게 돼요. 그래서 10월 1일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쫙 올라가서 이제 통일이 눈앞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급해지니까 중공군을 동원하게 했어요. 중공군이. 간단히 말하면 18개 사단을 한 20여만 명을 여기다 투입을 해요. 이제 전쟁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챕터 중공군의 개입과 일사후퇴인데 메가더 사령부의 목표는 뭐냐면 중국군이 개입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여기까지 간다. 그래서 사실은 좀 무리할 정도로 밀어붙여요. 빨리 올라가라. 속전속결로 빨리 가라. 그래서 10월 26일 날 오후 2시에 6사단 7연대 1대대 선봉소대가 초산에 도착해서 압록강 물을 뜹니다. 그게 지금도 보존이 돼 있어요. 근데 이미 중공군은 주변에 쫙 깔려 있었다. 이 사람들도 미국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이 가진 2차 대전 때 보여준 저력이 있어가지고 당시 미국의 생산력이랑은 상상을 초월해가지고 그리고 군화 이런 거 미국이 다 줬어. 수십만 컬레를 군화 이런 것까지 다 줬거든. 그러니 중공군 입장에서는 뭐냐면 장기전으로 가서 미국 못 이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중공군의 전술은 뭐였냐면은 일단 그걸 은밀 기동이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그 중공군이 들어왔던 첩보가 계속 들어왔는데 메가더 사령부가 그걸 안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안 믿은 게 아니고 항공 정찰을 2배로 띄웠어요. 근데 당시 미군 입장에서는 항공 그때 다 민둥산이니까 그리고 겨울이니까 나무도 없고 눈밭에 20만 명이 지나갔으면은 뭐가 이게 길이 생기든지 뭐 엄청나게 생길 거고 그리고 20만 명이 밥도 지어 먹어야지 보급품도 와야지 이건 절대 항공 정찰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항공 정찰을 돌렸는데 아무런 흔적이 안 나오는 거야. 얘들이 전부 흰 모포 들고 뒤집어져 있고 눈 지나가면 덥고 20만 명이 소리 소문 없이 움직였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미군이 전혀 몰랐던 무서운 점이었고 그다음에 군대라는 게 그냥 진격하는 게 아니죠. 사령부가 있으면 진격하면 초소든 중간 보급 기지가 있고 전방 부대가 이렇게 있죠. 길이 나뉘면 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당시 중공군은 이미 다 들어와 있어. 여기가 다 산이에요. 여기에 완전히 매복하고 숨어 있어. 미군은 도로 따라만 움직이니까.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속한 날 동시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인원이 어마어마했나 봐, 중공군도 저렇게 그때 매복을 20만 하니까. 명이 들어와. 그때 뭐 그때 미군은 그때 한 5만 명 정도. 이때 최대 병력으로 밀어붙여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인해 전술이라고 하는 거야. 최대 물량 인원을 동원해서 밀어붙여. 그래서 여기를 점령해버리고 여기를 점령해버리면 앞에 전투부대는 완전히 고립되겠지. 그럼 이쪽이 어쨌든 후퇴를 하겠죠. 후퇴를 하게 되면 여기서 잡아요. 또 후퇴를 하게 되면 여기서 잡아요. 그리고 보급선이 못 와요. 포병은 날아갔어요. 중공군은 이 전술로 여기서 주력을 괴멸시키면 미국 내에서 반전, 이게 남나라 전쟁인데 우리가 왜 가서 죽어야 되니 이러니까 반전 여론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미군이 철수하면 그다음에는 뭐 이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작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유명한 게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 미 해병 1사단이 탈출해 나오죠. 여기서 해병대가 빠져나오게 된 유명한 게 이제 장진호 전투인데 이 와중에 탈출해 나와서 흥남까지 와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흥남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일원이 그럼 이걸 어떻게 빠져나오냐 싶잖아요.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게 저 사진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다른 게 있는데 저게 지금 미군이 퇴로인데 그럼 저런 양쪽 산기슭은 전부 중공군이 덮어 있는 거야. 그런데 오른쪽은 평야야. 이게 산이 양쪽 다 이렇게 된 데가 이제 공군이 때리는데 다행히 열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병사들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현지 주민들 말 들어보면 가보면 산에 중공군이 가득하다는 거야. 그래도 해병대가 빠져나오는 바람에 미국은 또 막 선전하지. 봐! 우리 해병대는 살아나왔어. 이렇게 되니까 반전 여론이 안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때 중공군의 야전 사령관들은 틀렸다. 이번에 잡았어야 되는데 이때 못 잡았으면은 이게 앞으로 미국과 장기전에서 못 이긴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적당히 협상하자고 했는데 마오쩌둥이 들으니까 이거 이길 것 같잖아. 너무 신나게 이겼잖아. 근데 밀어붙여요. 근데 이제 오다가 보니까 이제 중공군도 약점이 드러나는 거죠. 아, 얘들이 이제 보니까 인력 소모용 전투를 하니까 일주일 이상을 못 써. 그리고 수법을 다 알아.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중공군도 이게 융통성이라는 게 없어요. 야, 예를 들어 첫날은 인해 전술로 하니까 수비대가 거의 절반이 죽어. 자, 이렇게 되면 한 5일 공격하면 전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 날쯤 되면 애들이 알아 이제. 아, 일로 오는구나. 나중엔 너무 잘 알아가지고 여기 저기 모이는 줄 알고 때려. 그럼 다음날 또 거기 모여. 잠깐만. 근데 나중에 한 일주일 전투를 하는데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로. 그러니까 잠도 편하게 잤대. 그 시간 지켜서. 주변에 오니까 알람 맞춰다가. 야. 그런 식으로 되니까 분명히 수비대가 녹아나는데도 점점 전력은 우세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제공권하고 이제 화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미끼가 되자. 여기 있으면 이렇게 올 거야. 분명히 이 길로 오고 이 길로 오겠지. 여기다 확 때려잡아. 먹을 거 놓고 오는 길에 다 때려잡는 식으로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엔군이 이길 수 있는 전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도 탈환하게 되고